다양한 정보와 사연이 담긴 시니어들의 공간, 시공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공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여름의 무더위로 금방 지치기가 쉬운 계절인데요. 우리 시공간 찾아주신 선생님들은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셔서 활기찬 초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이 좀 차가운 음식들로 더위를 쫓는 편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서 방법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방금 약간 언급을 해드렸지만 노후 건강과 건강식품입니다. 노후를 보내시면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또 걱정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다양한 건강 음식은 물론이고 영양제, 기능식품까지 다뤄보면서 오늘 선생님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 유다인과 함께 한 주간의 혜택을 알려드리는 한 주의 소식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번 한 주의 소식에서는 건강식품을 어떻게 올바르게 구매를 해야 하고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건강, 저와 함께 챙기러 가볼까요? 자, 한 주의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7일부터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굿라이프 연구소는 시니어 건강 돌봄 사업 구축과 노쇠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노인 맞춤형 건강 기능식품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양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쇠 예방 관리 사업으로 지역사회 근감소증 어르신의 운동이나 영양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라고 하는데요.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과 더불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건강하고 또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평창군과 굿라이프 연구소의 협업,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평창군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 체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노인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인 증후군은 인지기능 장애, 우울, 영양 불량, 통증, 요실금과 같은 삶의 질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것이 이 노인 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연구소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항암 또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인 이 플라보놀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노인 증후군을 막는 등 노쇠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사과,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미나리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어서 연구원들은 하루에 사과 한 개가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옛말이 타당성이 있다면서 하루에 플라보놀 10mg을 더 섭취할 때마다 노쇠 현상을 겪을 확률이 2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10mg의 플라보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모두 우리 의사와 멀어지기 위해서 매일 사과 한 개와 친해지는 거 어떨까요? 저도 앞으로 사과 매일 먹을 거고요. 아이스크림도 사과 맛만 먹어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청국장이 건강은 물론이고 암에도 효능이 있고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드셨나요? 우리는 장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옛날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각종 장을 많이 먹어왔죠. 그 중에서도 이 청국장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국장은 중노년층이 꾸준히 먹으면 근손실을 막고 또 항암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는데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을 예방해 주고요. 이 외에도 세포의 사멸 주기를 연장해서 면역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보약이 따로 없는 그런 음식이네요. 그동안 청국장 즐겨 드시던 선생님들은 알고 드시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다음 4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비타민 섭취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종합 비타민제가 시니어들의 정신 연령을 무려 3년이나 더 젊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작은 알약 하나의 효과가 정신 연령을 3년씩이나 젊게 만들어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이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매일 복용하면 기억력과 관련해서 정신 연령을 3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결핍이 있는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영양소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제가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건 물론 알고 계시겠죠? 종합 비타민도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꼭 상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한 주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들의 연구 결과를 한 주의 소식에 담아봤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우리 시공간 선생님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식품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공간 2번째 코너죠. 전문가와의 대화에서는 박덕순 약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덕순 약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덕순 약사입니다. 네, 저희 시공간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는 약국이라는 컨셉으로 38년간 동네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2007년도에는 약국 인근에 엘림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원을 차려서 15년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 대한약사의 약바로 쓰기 운동본부 강사,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건강전문 강사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 취미인데요. 제가 꽃과 나무를 좋아해서 산림치유 지도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저희 건물 옥상에 치유정원을 지금 15년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박덕순 약사님 일단 정말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시공간 3화 자문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뭐 많게는 100명, 200명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 또 더 많은 분들한테 건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제 약사로 일을 하시면서 혹시 어떤 방법과 이제 노하우로 손님들 건강을 책임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이제 약국을 오래 하다 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환자의 얼굴 표정이나 모습만 보고도 이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약국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보통 그걸 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약사는
환자가 말하지 않는 그런 질병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환자를 상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약사의 이제 4대 건강 관리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예, 이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세세요. 예,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양원을 15년 하다 보니까 누워서 계시는 기간이 또 5년, 10년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서 건강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4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4대 영역. 첫 번째가 이제 식생활. 예, 먹는 것을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 또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에 대한 질환으로 많은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심장마비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래서 혈관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넘어지시면 대퇴부골절이 되면 대부분 돌아가시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이나 근력 관리 예,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습관 관리 예,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식습관, 그리고 혈관 관리, 그리고 근력 근력 관리.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사님은 노후 건강을 위해 그럼 첫 번째 요소였죠.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넘어지셔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굶으신 거예요. 독거노인. 예,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얼굴이 딱 떠오른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약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골절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 하시고 일주일 동안 굶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굶은 할머니를 제가 요양원에 모셔다가 일단 식사만 잘 관리를 해줬더니 2, 3일 지나니까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가 먹는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식사 중요하지만 또 음식의 그 순서도 중요해요. 지금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식품 피라미드. 예, 그래서 어떤 걸 적게 먹고 어떤 걸 많이 먹으면 좋은지 이걸 밝혔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운동을 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선한 제철, 과일, 예, 그리고 채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곡류라 그러죠. 이런 그 밀가루, 뭐 쌀 이런 것도 가공하지 않는 채로 먹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생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또 중요하지 않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흰쌀, 그렇죠? 흰 밀가루, 흰 설탕,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커피라든지 담배, 술 이런 거, 기호식품 이런 거는 가능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싱싱한 제품들로 이제 네, 골고루 섭취하는 게 신선한 중요하다고. 채소와 과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제가 직접 농사도 한 15년 졌어요. 네. 그래서 유기농으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1000평 농사를 져봤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신선한 채소만 잘 먹어도 우리가 예전에는 다 채식 위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는 고기 거의 못 먹었어요. 명절에나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채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혈관 관리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뭐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혈관에 이제 그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고혈압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혈압 관리 중요해요. 대부분 이제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약사님 나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안 먹어도 돼요?
뭐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먹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잘 유지되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예, 그리고 고지혈증, 예, 이것이 세 가지가 같이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주는 거. 그러니까 몸에 있는 오염된 물질을 배설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도 자주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제 뭐 운동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물 자주 네, 마셔주시고 또 운동도 적정 해주시고 체중 관리. 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또 좋아졌다고 한다고 다시 방치하면 안 되고, 예, 계속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또 치매, 성인병 걱정하시는 시니어 세대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발률이 약 10%,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40%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 성인병 같은 경우에는 유발률이 높고 치료보다는 이 예방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시니어 세대들이 걱정하는 이 성인병 그리고 치매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메가3. 예, 오메가3는 이제 지방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그 뇌의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됐지만 또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에도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을 때는 오메가3를 이제 꾸준히 드시는 게,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이제 콩이나 난황, 계란 노른자죠. 예,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제 필수 지방산, 인콜린, 그리고 이노시톨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레시틴 성분은 우리 세포막 있죠. 세포막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세포 파괴도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뇌활동의 저하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는 은행잎 추출물 제제, 예, 이런 것들도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문 의약품도 있습니다. 예, 그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약인데요. 콜린 알포세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이 뇌신경 손상으로 저하된 신경절단 물질을 회복시켜주고 또 이제 그 혈관이나 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 안으로 직접 유입돼서 콜린과 아세틸콜린의 그 성분을, 예, 증가시켜 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우리가 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꾸준히 드시면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두, 이런 견과류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라고 하고요. 당연히 채소, 그리고 통곡밀로 된 음식들, 그리고 생선, 달걀, 단백질도 많이 보충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뇌신경도 손상이 덜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하루에 키로당 1.2g을 권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야채, 채소 이런 것들하고 생선 이런 거 골고루 같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산화 물질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혈관을 많이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항산화제 복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평상시에 이제 그 채소나 과일에서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고기를 이제 적게 먹고 그 대신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를 위주로 하고 또 이제 식물성 올리브 오일, 올리브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그런 식사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견과류도 뭐 중요하지만 베리류도 중요해요. 우리 뭐 베리류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리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예, 그리고 또 고기 싫어하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육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아요. 그러면 밥 먹었어? 이래요. 그러면 어떤 반찬하고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김치하고 대충 먹었어? 이러셔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또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식사를 제대로 안 하세요. 그래서 특히 치매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고 거기다 플러스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꼭 챙겨서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걸 잘 몰라서 오로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비타민 같은 의약품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균형 잡힌 식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비타민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게 원칙인데요.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아까처럼 김치하고 밥만 물 말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영양제 드시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나는 영양제 이만큼 먹어. 그러니까 밥 대충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타민 같은 것이 흡수가 안 되고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하시는 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식사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럼요.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나이대별 섭취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종류의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섭취하시나요?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거의 3년 넘게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전보다 지금 더 많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로 20대 뭐 젊은이들은 사실 영양제를 안 먹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20대, 30대, 40대, 특히 이제 50대가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세요. 전에는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던 세대들이 지금은 이제 영양제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시고요. 예, 그런 증가율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을 드시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운동도 물론 이제 다 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식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관련된 제품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홍삼이라든지 예, 그런 제품들, 뭐 또 그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 면역에 증강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의 문제, 예, 혈관이 이제 문제가 돼서 뭐 심장에 문제가 돼서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혈관에 관련된 그런 식품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예, 장이 좋아야 치매도 안 걸려요. 예, 장이 제2의 뇌라 그래서 예, 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제제,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띄게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은 뭐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 제제도 많이 찾고 계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두드러지게 젊은 세대들이 이런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건강을 챙기려는 습관은 참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은 꼭 건강하게 이제 식단, 운동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이 있어요. 예,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내 자신을 알려면 나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병도 사실 50% 정도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걸렸던 질병을 내가 걸릴 확률이 한 50%까지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조부, 외할머니까지 통틀어서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를 조사를 일단 하면
내가 거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나 건강해지는 식품을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가족력이라고 하죠.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을.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종합 비타민이나 또는 비타민 D.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밖에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따로 좀 섭취하는 것도 하버드 대학의 식품 피라미드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사실 자신에게 딱 맞는 건강식품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또 건강식품을 선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드신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복용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나 수칙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조금 알려주실까요? 네.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이제 평상시에 그 자신의 건강을 잘 알고 상담을 했던 동네 약사님들을 친하게 지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자리에서 38년을 약국을 해서 어느 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고 어떤 이제 면역이 있고 이분이 병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약을 이제 전부 갖고 오라 그래요. 예, 뭐 선물 받은 거, 집에서 먹던 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전부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전부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드시고 이거는 좀 필요 겹치니까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꼭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위장장애가 올 수도 있고 뭐 또 설사나 뭐 변비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잘 아는 동네 약사님들이나 전문가하고 친하게 지내셔서 예,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덕순 약사님처럼 동네 단골 약국 하나 네, 만드시면 참 좋을 만드시는 것 게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됐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저는 더 오래 전에 86년도, 1986년도부터 약국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개개인의 질병 상태를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방받아서 약을 짓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단골 약사님을 예, 하나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건강식품이나 이제 비타민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악영향까지 끼치는지 한번 위험성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이제 10명 중에 7명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신다고 해요. 네, 영양제는 물론 이제 비타민, 철분,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해서 이제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산증 있는 분들, 위가 약하고 소화액이 부족한 분들은 너무 많은 식품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장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또 물에 안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축적이 돼요. 예, 그래서 비타민 A나 E나 뭐 D 이런 것들은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드시면 오히려 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피부 발진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으로 나가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B나 C는 그럴 때는 괜찮지만 특히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 과량 복용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먼저 먹고 어떤 걸 나중에 먹고 또는 이제 그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비타민 섭취, 시간, 양, 순서 네. 고려해야 할 게 정말 그리고 많은 것 이제 같아요. 드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중요해요. 동네 약국 약사님을 네.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요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또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률의 요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대인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들까지 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국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16년도에는 3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예, 이제 지금은 이제 5조가 넘어가서 40% 이상이 더 성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올해도 코비드 영향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예전에는 아프면 참았는데 예, 이제는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은 챙겨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가장 많이 판매된 이제 기능성 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조금 얘기 드렸지만, 예, 한국 그 2022년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이제 제일 많이 판매된 것이 홍삼이라 그래요. 예, 물론 면역이 좋죠. 예,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치매도 예방돼야 되고 영양분이 흡수되는 게 장이니까 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어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체지방 감소시키는 제품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백질 보충제. 예, 그리고 이제 여성한테 필요한 당기 추출물. 예, 여성들 이제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여성들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데 당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 늙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피부 안구에도 콜라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면역에 도움이 되는 프로폴리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효능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 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비타민들이 어떤 식품들에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먹으면 좋겠다, 섭취하면 좋겠다, 혹시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음식을 색깔별로 이렇게 식단을 차리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 식단을 보면 거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죠? 반찬 색깔이. 그래서 이제 컬러풀하게 5대 영양소를 컬러풀하게 해서 예를 들어 채소도 한 가지 흰색 채소만 하지 말고 당근이라든지 뭐 컬러가 있는 그런 채소들을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채소나 야채, 뭐 이런 과일 이런 데는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색깔이 붉은색이다. 그러면 비타민 A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색깔별로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타민의 종류대로 다 섭취하게 되니까 컬러풀한 식단을 차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이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식사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됐고요. 반찬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거꾸로. 예. 밥상을 차릴 때 반찬이 5가지면 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밥하고 국이 있는데 밥을 막 먹고 생각나면 반찬을 하나씩 이렇게 드셔요. 그러지 말고 반찬을 먼저 골고루 다 드시고 밥하고 국을 먹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시면 굉장히 그 음식을 섭취할 때 균형 잡힌 그런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반찬을 먼저 먹고 네. 밥을 나중에 먹는 건 처음 들어보는 네, 느낌인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나물이나 이런 게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즘 ESG라 그래가지고 환경 쪽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밥은 남기더라도 그 반찬은 전부 이렇게 모아서 비빔밥을 해갖고 이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딱 식단을 설거지하기 좋게 깨끗하게 다 비워요. 네. 예, 그래서 밥은 조금 남기더라도 네. 그 나물이라든지 채소 들어있는 것들은 가능한 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물 참 좋아하고 비빔밥 네. 참 좋아하는데 잘 먹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뭐 전문가분들은 항상 영양과 이제 건강의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약사님도 전문가로서 네. 어떤 음식을 좀 꾸준히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멸치, 콩자반 뭐 이런 게 있으면 잘 안 먹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 멸치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머리가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밥상에 있는 반찬은 다 골고루 먹는 거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기원 전에 음식이 곧 약이다. 예, 그러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세포로 가서 백조가 된 세포들이 먹고 살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대 영양소, 또 아까 말한 하버드의 그 식품 피라미드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먹는 거를 습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어머님께 좋은 어머니께 교육을 감사해요.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는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그 식습관을 잘 지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건강하시던 선생님들도 사실 갑작스럽게 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질환, 증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마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건강식품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약사님 나 어떻게 막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치매에 좋은 오메가3 제제, 그리고 레시틴 제제,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그리고 이제 피가 맑아지는 은행잎 제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것들을 소화흡수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장이 좋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저산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나이가 많으면 점점 위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산증이 있는 분들은 저산증에 필요한 제제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천해 주신 제품 꼭 네.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가격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민이에요, 저도. 좋은 약 너무 많은데 할머니가 돈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어머니 같으니까 막 안타까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잖아요, 우리가 가족들하고. 그 정도의 비용은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병에 걸려서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잖아요. 뭐 억 단위로 들어가죠. 그리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간단하게 5대 영양소 챙겨 먹고 영양제나 비타민 D 정도를 챙겨 먹어서 병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면 또 세포가 늙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적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덜 사 입더라도 예, 건강에 좀 투자를 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래를 위한 네.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니어 세대들을 겨냥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 혹은 뭐 허위 광고도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구별하고 구매해야 할지 좀 기준이 바로 서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올바른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처럼 이렇게 한 동네에서 38년간 단골 약국을 하고 있으면 일단 약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시중에는 막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 뭐 이런데 또 동네 하다못해 건강식품 판다고 이렇게 모아갖고 어르신들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면 적당한 건강식품을 50만 원 주고 사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무분별한 그런 데는 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단골 약사님한테 이제 상의를 하시는 거 그런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인지도가 있는 이제 브랜드인지 네. 한번 따져보시고 또 이제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전문가분께 물어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도. 네.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이제 건강에 해로운 뭐 인스턴트,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제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에게는 좀 어떤 방법으로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담에 3살 습관이 80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그 몸에 안 좋은지 알면서 드시는 식품 중에 술, 담배 이런 거, 커피 이런 거, 커피도 중독되고 담배도 중독되고 술도 중독이 돼요. 인스턴트 식품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게 자꾸 생각나고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을 방지하는 거는 딱 3개월 걸려요. 끊는 게. 3개월만 안 먹으면 생각 안 나요. 3개월. 예, 담배나 술도 마찬가지예요. 끊는데 한 3개월 정도 고생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일단은 사람이 알아야 돼요. 왜 이 음식이 안 좋은지, 또 왜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이걸 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인지가 되고 인식을 하면 그 끊는 데 도움이, 습관적으로 끊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끊었을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 예, 몸이 건강해지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좋았었구나. 담배를 끊는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있으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객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담배 끊는 처방을 또 병원에서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담배 끊으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이걸 이렇게 안 좋은 거를 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끊어보니까 알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 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머릿속으로 이게 왜 안 좋은지 그런 것들 자꾸 공부를 해가면서 생활 습관을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3개월을 목표로 한번 네.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내 몸의 반응은 어떤지 "헉,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 느껴보시면서 3개월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작심 같습니다. 3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작심 3개월 하면 변화가 할 수 있습니다. 작심 3개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100세 인생을 꿈꾸는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뭐 추천이나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드렸던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건강한 식생활.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운동도 하시는 게 좋겠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뭐 홍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베타글루칸 제제 이런 것들도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은 이제 육체와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몸은 그런 대로 영양소 갖고 되는데 정신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즘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불면증하고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도 요즘에 밖에 많이 안 나가시잖아요. 나가면 또 다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막 이래가지고 햇볕이 피부에 닿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농부나 야외에서 생활하시는 분 빼놓고는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감동을 받았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이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대요. 그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아플 때 이렇게 막 감동을 막 받고 눈물을 막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 아픈 일도 모르고 그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생활을 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것을 이제 제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병도 예방이 되고 병도 빨리 나아요. 걸렸어도. 예, 그런 거 제가 38년간 약국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관리는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시공간을 찾아주신 선생님들은 꼭 알맞은 5대 영양소 균형 잡힌 식단 꼭 하시고요. 또 나에게 적합한 건강식품들도 찾아서 복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너무나도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너무 좋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박덕순 약사님과 함께 시공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약사님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공감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청자 사연. 고민 들어보고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이니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연의 이야기들은 모두 이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선생님들의 사연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전문가이신 우리 박덕순 약사님께서도 함께 사연 듣고 유익한 조언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보고 유익한 답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바쁜 생활하고 있는 60대 가장입니다. 항상 밤에 일을 마치면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병원이나 건강검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요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 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입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건강식품들과 영양제들을 이 종류별로 먹어봤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들과 상품들에 혼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밤 늦게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시느라 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질병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약사님은 사연분, 주인공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이 이제 넘어가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느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병은 아닌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 소화제 같은 걸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혹시 저산증이 아닌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는데 먹는 거를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음식 중에 매실차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매실을 좋아해서 매실차를 맨날 담그는데 매실청을 이렇게 물에 타서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매실이 들어있는 구연산 제제 이런 걸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된다 하면 아마 저산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위하고 장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변 상태가 뭐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아니면 2급 후중이라 그래갖고 시원하게 못 보는 그런 변을 보는 경우가 있으면 유산균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제제를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는 떠나라.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2, 3일 이렇게 가게 문을 닫더라도 여행도 좀 가시고 꽃구경도 가시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거. 예, 그리고 60이 넘어서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버는 나이는 이미 아니거든요. 이제는 건강 관리를 잘해서 100살까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갈 때도 건강 관리 잘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요양원에 오지 않고 100살까지 사는 게 애국하는 거라는 얘기 많이 해요.
의료보험공단의 재정도 축내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일보다는 약간 여유를 가지시고 생활하시면 몸도 정신적인 상태도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소화 기능 그리고 장 건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선생님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사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의 아빠인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요즘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목표를 세운 게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요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시던 술을 줄이고 또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 중입니다. 어떤 날에는 몸과 정신의 컨디션이 좋은데요. 또 어떤 날에는 컨디션이 최악일 때가 많습니다. 영양제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주말에 가끔 친구들과 간단하게 술을 즐기고 평일에는 마시지도 않는데 이 부분이 영양제 복용과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사님, 이 사연의 주인공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음주가 몸하고 관련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한 2, 3일 정도는 그걸 해독하느라고 간이 피곤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날마다 술을 먹으면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술이 들어오니까 피곤한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술을 드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은 스트레스가 조금씩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요즘에 이제 어싱이라 그래가지고 맨발로 걷는 게 많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건물 옥상에 잔디를 깔고 아침에 이렇게 맨발로 걸어 다녀요. 예, 그래서 멀리 가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장소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집에 옥상에라도 흙을 좀 이렇게 깔고 맨발 걷기 운동 이런 거 좀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하다 보면 꽃을 가꾸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풀려요. 네. 꽃이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기쁨도 있고 요즘은 치유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렇게 자연과 병행하는 그런 생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영양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대 영양소를 다 갖춘 식단을 하면서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D나 뭐 오메가3나 또 필요에 의해서는 혈관 이런 약들을 뭐 식품들을 먹지만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막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단골 약사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식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도 이제 그 시장 입구에서 약국을 해요. 의학역 앞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자영업자들이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또 막 손님이 오면 바쁘게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찬 같은 것도 골고루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일단 먹는 음식 이런 것이 제대로 섭취가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 드시고 계시는 건 너무 좋은 습관이고요. 그 이전에 건강한 식단, 그리고 뭐 걷기 운동 그런 것들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60대 여성 주부입니다. 남편은 항상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처럼 무분별하게 건강식품과 영양제를 어딘가에서 꼭 구매하고 저와 아들들에게 권유하는데요. 잘 알아보고 먹으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늘 아픈 적은 없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데 나중에 몸에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제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잘 챙겨 드시는 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뭐 따끔한 소리보다는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이제 무분별하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영양제를 사거나 뭐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무조건 사다 주지 말고 부인과 같이 가서 부인의 몸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싸움도 안 일어나고 예, 경제적으로도 더 비용도 절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막 사다가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부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사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같이 가서 상의해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럴 경우 부인 모시고 오세요. 남편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권해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해야지 뭐 경제적인 비용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다르다 보니까 함께 손붙잡고 가시는 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공감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청자 사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니어를 위한 공간, 시공간 라이브 방송 어느덧 3화, 우리 가장 중요한 건강 파트까지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박덕순 약사님,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소감과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아쉽지만 또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정 넘치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투자는요, 바로 건강입니다. 네, 몸과 마음을 더 아껴주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식품 복용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이 주는 싱싱한 제철 음식도 꼭 챙겨 드시고요. 무더운 여름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4화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들 마구마구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시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다인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4시 늘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